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아, 진짜 이렇게까지 배워야 돼? 근데 저는 사업을 떠나서 내 몸을 이해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건데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평생 말로 먹고 사는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싶은데 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만 해결되면 대부분이 많은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알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장만 해도 한 8시간을 얘기해야 여기 다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장이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장을 가지고 싶죠? 대장. 이런 장이면 끔찍하겠죠. 네, 개실염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런 장도도 있고요. 용종이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용종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게 양자 측정기 보시면 대장편에 보시면 대장 연동 운동 개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 그 연동 대장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건 이런 혹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 내시경했는데 깨끗하네? 근데 이런 게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는 거 이해하시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요게 떨어지신 분들을 보니까 나이 들수록 60이 되고 70이 되도록 생기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나 클린도 하고 유지도 잘하고 엠브로토스도 이렇게 많은데 대장 연동운동 개수가 왜 정상으로 안 돼요? 이렇게 용종을 떼고 나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당황해서 묻더라고. 클렸는데 왜 연동운동 개수는 6개월이 지나도 안 좋아져요? 한 번 떼신 분들은 평생 안 좋아진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떼신 분들은 자국이 남겠죠. 여기에 유익균이 잘 달라붙겠어요? 유해균이 잘 달라붙겠어요? 유해균. 그래서 용종 떼신 분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뭘 드셔야 되냐면 유산균과 더불어서 바이탈 프로 밸런스를 평생 드셔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육모가 없어요. 아까 소장은 육모가 많았죠. 대장은 육모가 없어요. 육모가 없는 대신 뭘 활용하냐? 박테리아를 활용해요. 그래서 대장은 박테리아의 전쟁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 속에는 유익균이 있고요. 중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30대, 40대, 30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몸을 알면 삶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몸을 지으신 원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저는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유익균, 중도균, 유해균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은 유해균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유해균도 몸에 필요하고요. 없앨래 없앨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유해균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한 척하고 샐러드 먹잖아요. 샐러드 속에는 미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종 미생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식중독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샐러드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샐러드는 시쳐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2, 3일 있다가 한 번 시쳤으니까 그냥 먹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쌈도 마찬가지고 시쳐놨다고 하더라도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샐러드 바 가서 샐러드를 먹는 것도 좋지만 식당에서 파는 샐러드는 이런 대장균 이런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파는 샐러드 바에서 파는 샐러드는 대부분 염소에다가 살균 소독을 합니다. 살균 소독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양소도 파괴되고 잘 안 씻으면 또 염소에 2차 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해균을 없앨려다 보니까 자꾸 항생제를 먹고 뭐 이런 작용이 있는데 몸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항상 30%는 뭘 해도 존재합니다. 항상 30%는 존재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왜요? 예. 이 유익균이 30%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웃긴 건 이 중도균이 1로 달라붙어요. 그럼 나는 30%만 유익균을 먹으면 7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웃긴 건 장내 환경이
유해균한테 유리해. 그러면 중도균이 어디로 달라붙냐면 일로 달라붙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장의 건강은 미생물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해균을 없애는 게 좋을까요?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유익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40%는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내 환경을 중요하게 생겨서 이 40%가 이쪽으로 달라붙겠나 하는 거예요. 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할 때 어떻게 투표하는지 아세요? 이왕 내가 찍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걷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 사업이잖아요. 관계 사업인데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름 그래도 원스타 같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스타 같다는 사업을 더 잘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핵심이 이제 관계라고 보는데 관계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30에다 집중해요. 왜요? 다이어리 안 쓰니까 다이어리 쓰게끔. 그죠? 미팅 안 나오면 미팅 나와야 된다. 나를 반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업의 요령은 나를 따르는 30 있잖아요. 근데 사업하면서도 나를 따르는 30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날 따르는 30이 없었고 장래 환경도 날 따르는 유익균 30%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유익균 30% 채우듯이 나를 따르는 30%를 채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나의 역량을 자꾸 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데다가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아요? 30%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나랑 뜻 맞는 사람 30%에다 내 에너지의 90%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붙어요? 40%가 달라붙어요. 30은 냅두라. 자꾸 이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요령 이해하셨죠? 나를 좋아하는, 나랑 뜻이 맞는 30%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40% 딸려오면서 여러분들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30%가 힘을 못 쓰니까 좋은 분위기로 유지된다. 요거를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장은 자, 미생물의 전쟁터니까 첫 번째 유익균 30%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균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유산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유산균 꼭 우리 것만 먹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 거랑 집에 있는 거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유산균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만 메나테크에서 만든 GI 프로 밸런스가 좀 더 약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것만 먹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유산균은 그냥 있는 거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점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도 이 장내 환경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건 이 유해균도 30%가 점점점 였다가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욕조 타일에 처음에 곰팡이 낄 때는 쓱 하면 지워지죠. 그러니까 그걸 안 닦고 내버려 두다 보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별의별 짓을 해도 어때요? 안 되죠. 어떤 화학약품 페이스북에 보면 뿌리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다 해보셨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나왔다는 8가지를 다 써봤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쓰는 건 뭐예요? 타일사에 붙여진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하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익균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점막을 다시 생성시켜 버리는. 점막이 생기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생기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점막 생성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게 없었어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요. 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탈 프로 밸런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바이탈 프로 밸런스를 꼭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탈도 하면서 난 점막도 빨리 개선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엠브로토스 드시면 돼요. 점막의 구성 성분이 더듬이라 그랬잖아요. 더듬이랑 수분이랑 만들면 건강한 점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장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장에 안 좋은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지금 최근에 많이 먹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 물통 이걸 두고 갔는데 본사 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막 이거 찾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묻더라고요. 차장님이 사장님 돈도 많이 벌어서 물통 하나가 뭐 이렇게 대단한데 물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탄 게 중요하죠. 가만 아침에 타면서 이 안에 또 엠브로토스 가득 부어서 왔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거 한 통이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러니 근데 확실히 뭐냐면 엠브로토스의 양을 늘리니까 장의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지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대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양자로도 볼 수 있고 뭘로도 볼 수 있냐면 피부로도 볼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은 100% 장이에요. 기미도 장이에요. 제가 기미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리더 사장님들 기미가 심한 분 많았고 저희 아내도 기미가 심했거든요.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예전에 엄청 진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화장 거의 안 하는 게 그 기미가 사라졌는데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꽤 많은 20대부터 몇십만 원짜리 기능성 화장품을 썼대. 그래도 안 없어졌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장이 약하거든요. 그럼 장이 약하면 유해균들이 많으면 가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예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피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침착되는 게 기미거든요. 그래서 기미는 결과적으로 무슨 가스에서 생기는 거예요? 똥가스에서 생긴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을 개선시키면 이게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화장 거의 안 하는데 기미 있는 사람이 없죠. 왜? 엠브로토스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엠브로토스로 채우기에는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바이탈과 엠브로토스를 같이 먹으면 효과는 훨씬 더 업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일단 좋은 걸 넣어주면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환경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잘 되는 건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오면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장의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밀가루. 그 다음에 밀가루는 그 안에 든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나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 그러죠? 글루텐. 이 글루텐이 뭐냐면 자 식물 입장에서도 메뚜기 떼가 예전에 오면 뿌리도 안 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물도 생존 욕구가 있거든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만 보니까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얘네들 음식 먹는 양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메뚜기 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글루텐이에요. 왜냐하면 글루텐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없이 먹으면 얘가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럼 메뚜기도 소화 못 시키는 글루텐을 우리는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키니까 이게 장에 남아서 문제예요. 서양 사람들은 빵을 그렇게 먹고 밀가루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 많던데요. 걔네 밀가루 종자는 글루텐이 적어요. 그래서 서양 빵은 어때요? 쫀득쫀득해요?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니까 글루텐이 많은 밀가루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그런 것 때문에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다시 한번 메뚜기도 소화 못 시키는 밀가루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 밀가루가 또 나쁜 건 뭐냐면 가공된 탄수화물은 당이 확 올라간다 그랬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쌀밥을 먹으면 이 당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데 이거를 떡으로 만들면 더 빨라지고 빵으로 만들면 더 쌀가루로 만들면 더 빨라지고 밀가루로 만들면 더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당이 급속도로 변환되면 우리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이 트립토판이 뭘 만드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요. 세로토닌 호르몬 이름만 들어도 평온한 느낌이죠.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은 늘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막 흥분하는 게 아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득도했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세로토닌 호르몬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원료가 트립토판인데 장에서 이게 대사가 돼요. 근데 이 당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트립토판이 변형이 안 돼요. 세로토닌 호르몬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먹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늘 행복해요?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많고 우울증이 잘 걸리잖아요. 그 호르몬을 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 호르몬만 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이 트립토판이 이게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 무시무시한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자체도 나쁘지만 2차적인 영양까지 발휘를 한다. 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에 안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밀가루. 그 다음에 뭐냐면 맥주입니다. 맥주는 우리나라 여성분들하고 체질적으로 아예 안 맞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사람들은 장내 환경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는 맥주를 마시면 대장의 환경이 확 깨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찔 확률이 높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장, 소화기 계통 병이 많고요. 그래서 맥주만 끊었더니 소화기 계통 병이 싹 사라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맥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피맥 그러잖아요. 피자에 맥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장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대장에서 맥주하고 피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감당할 짓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환경 나빠지면 네 피부로 김이 낄 텐데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 먹어지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을 이해하시면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장내에 있는 유익균도 다 죽여요. 그래서 항생제를 한번 먹으면 유산균을 6개월 먹어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항생제가 꼭 필요할 때 있어요. 고열이 나거나 이럴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항생제는 내가 먹고 나서 2, 3일 먹고 나서 나는 이틀 만에 좋아져서 항생제 끊었어. 무식한 소리입니다. 항생제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는 일단 먹으면 최하 5일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도 항생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는다, 계속 먹는다? 계속 먹어야 돼. 대신 뭘 드셔주면 돼요? 유산균하고 바이탈 프로 밸런스 드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를 떠나서 모든 알코올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 많은 거 아세요? 술 좋아하면 장내 미생물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알코올이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익균도 견디겠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서 미생물이 파괴되니까 대장은 육모가 없고 미생물로 우리가 이제 소화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미생물이 적어지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뭐가 나와요? 아랫배가 많이 나오죠. 그것도 가스 찬 거예요. 클린하면서 술만 끊었더니 배 사이즈가 막 2인치 줄었네, 3인치 줄었네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가스 빠진 거예요. 가스만 빠져도 허리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알코올을 좀 적당히 드셔야 된다. 근데 먹는다 그러면 알코올 드시고 나면 반드시 뭘 드셔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유산균, GI 프로 밸런스를 한 포 먹으면 된다? 안 돼요. GI 프로 밸런스 기본 3포에서 5포는 드셔야 그 술로 인한 그 장내 환경이 망가진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심플해요. 안 좋은 거 피하고 좋은 거 섭취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도 그렇게 개선시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도 소화기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 대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흡수된 형태가 여기 보시면 그 문맥이라는 거 나와 있죠. 문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이 뭐냐면 소장,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일단 간에 저장되는 거예요.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에서 간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이 나쁜데 간에 좋은 걸 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이 나빠진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소장, 대장에서 잘못된 독소가 간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종 첨가 물질이라든지 독소들이 전부 다 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이 간이 손상률이 높은 거예요. 장이 나쁜 사람들이 간 손상률이 되게 높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이렇게 모든 소화기관을 포함한 간을 포함한 모든 소화기관은 뭘 좋은 걸 넣어주기 이전에 뭘 하길 원하냐면 쉬어주길 원해요. 해로운 것 좀 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간에서 아까 담즙도 나온다 그랬죠. 간에서 해독도 해요. 그 다음에 간에서 내가 필요한 우리가 먹은 밥을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먹으면 바로 쓴다 그랬잖아요. 사실 밥 먹고 나서 기운나요.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쓰고 활동할 때 쓰는 이 당들은 우리가 먹으면 이게 당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됐다가 이 글리코겐이 근육하고 간에 저장됐다가 쓸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전날 먹은 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곤한 건 아니면 지금 먹고 기운 나는 건 지금 막 기운이 나는 건 오늘 잘 먹은 거예요? 전날 잘 먹은 거예요? 전날 잘 먹은 거예요. 그것들이 나와서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특히 우리가 섭취된 미네랄도요. 간으로 들어왔다가 간에서 저장해놨다가 우리 몸이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조금씩 흘려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잘했어도 간이 나쁘면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단백질 대사도 간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간이 나쁘면 연골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간이 나쁘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뭐예요? 얼굴 혈색도 검게 변하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간에 좋은 거 생각하기 전에 간은 일단은 쉬어주길 원한다. 그래서 간이 쉬어주길 원하려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갖가지 유혹이 있고 아까 또 뭐 된장, 청국장 우리가 사다 먹는 깨끗한 건 줄 아는데 그 안에 첨가물질이 다 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은 먹어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클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식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요즘 목회자분들이 간 손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하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음식이 깨끗했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은 괜찮은데 요즘 보면 목회자분들도 먹는 음식은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 음식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에서 간식이라고 내주는 애들 과자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편의점에서 정체불명의 과자를 주는데 교회에 놔두는 이 과자는 정체불명이에요. 듣도 보다 못한 메이커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차 있는데 물만 먹고 금식하면 아까 간에 세독을 한다 그랬죠. 모든 걸 간에 세독하는데 이 독소가 몰렸는데 간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없이 독소가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물만 먹고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적어도 우리 누트리베루스랑 그다음에 트루퓨어 이 두 가지 정도는 드시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이 정말 원하는 거 뭐냐면 일단 쉬어주길 원하니까 덜 먹어야 된다. 간이 좋아지는 건 덜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간이 좋아지는 건 과로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간에 사는 일이 500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움직이는 동안 혹사당하는 건 뭐예요? 심장 다음으로 혹사당하는 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좋아지려면 뭐냐면 제발 그만 먹고 움직이지 말아라,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보다 예전 병원들이 간경화 더 잘 치유한 거 아세요? 예전에는 간경화로 죽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간경화로 사망도 하죠. 왜냐면 요즘은 병원에서 간이 나쁘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려니까 자꾸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간에 좋은 약도 간에서 또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간경화 걸리면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 의사분들은 지혜로웠대요. 간은 혹사당해서 나쁜 거기 때문에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침대에 묶어놓고 링거만 놓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주 쉬게 잠만 푹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은 쉬어주니까 자동으로 낫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이 나쁘다 그러면 내가 바쁘게 무리하고 잠 안 자야 돼. 좀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줄여준다. 쉬어줘야 된다. 요게 그다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좀 제한해야 될 게 뭐냐면 간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간에서 아까 음식 영양소를 저장할 때 필요할 때마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혈압도 간에서 조절하거든요. 간이 피가 많죠. 간에 피가 많잖아요. 생간 안 드셔보셨어요? 예전엔 저는 빈혈이 많았기 때문에 생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도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근데 생간 먹으면 피가 막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피를 한 2, 3리터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어서 혈관에 피가 부족하네? 그러면 이걸 쥐어짜가지고 피를 내보내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요. 이, 이 속에 이제 뭐죠? 혈관 속에 피가 너무 많아요. 그럼 빨아들여서 얘네들이 피를 머금고 있으면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간에 지방이 껴있으면 피를 머금어요? 못 머금어요? 못 머금어요. 그리고 간에 지방이 껴있으면 영양소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또 간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지방이 껴있으니까 반응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간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남는 당들이 혈관을 떠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첫 번째는 글리코겐으로 아까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해요. 그래도 또 당들이 남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지방으로 저장할 때 간에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저장이 되면 간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은 만병의 근원이고 지방간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간 해결하려면 엠브로토스 먹는다고 해결돼요?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은 덜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 무조건 클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 수치 양자에 보면 간 수치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랐어도 올라가 있어요. 말랐어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내장 지방이 많거나 아랫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살찐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제한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간에 좋은 건 뭐냐? 간은 일단 해독을 먼저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게 바로 밀크 시슬 성분이에요. 그런데 밀크 시슬만 있어서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간 내에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빨리 독소를 내보내고 그 혈액을 통해서 독소가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간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간만 봤더니 복분자가 간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담즙이 간에 담낭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에 쌓여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의 세포들을 파괴시키거든요. 담즙이 간에 쌓여 있으면 막 간 경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게 나가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강황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간에 세독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분지 아미노산 들어봤죠? 근육을 생길 때 도움되는 게 분지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게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다른 데는 모르니까 밀크시슬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퓨어 밀크시슬 들었다니까 밀크시슬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서 잘난 체 하잖아요. 무식한 소리예요. 간에는 필요한 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야 효과를 발휘해요. 그게 바로 트루 퓨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이해되셨죠? 다른 데 함량 자랑할 때 이 회사는 그게 아니고 함량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복분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강황도 중요하고 또 분진 아미노산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넣는 게 트루 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을 좋게 해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장에 노폐물이 많고 가스가 많아지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가요. 간을 망가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이 좋아지려면 어디도 좋아져야 돼요? 장도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린하면 때깔 좋아져야 되는데 장내 좋아지는 때깔이 좋아져야 되는데 클린했는데 얼굴이 더 검어져요. 피부가 검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 뭐가 있냐면 클린하면서 장내 이 사람의 환경이 나빴을 때 이거를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다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괜찮지만 청소하면 집안에 먼지가 더 나요, 덜 나요? 더 나죠. 그것처럼 이 안에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게 일시적으로 간으로 오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검어 보이기도 하고 기미가 더 심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나빠지는 과정이에요?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간도 한 3시간 얘기할 거 있거든요. 재미난 거 많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도 아까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간에서 만드는 호르몬 여러 가지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지고 또 간에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독소가 나빠 있으면 혈액이 탁해지니까 머리가 맑아야 나빠요? 머리가 흐리겠죠.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화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화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욱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간이 지방이 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위험한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을 좋게 해주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다시 이거를 제어하기 힘드니까 화끈하게 한번 싹 청소해주자. 이게 클린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소화기관 좋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클린이다. 그 다음에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소식하거나
끼니 수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금식 그러니까 며칠 금식할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3끼 먹던 거 2끼 먹어볼까? 2끼 먹던 거 1끼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체 주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소화기관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때 음식을 먹는 걸 피해준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들이랑 막 상담하다가 자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상담 끝나고. 왜 자꾸 시계 보냐니까 8시 넘어서 먹으면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우리는 간당간당할 때 그냥 6시에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찍 먹는 게 최대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변도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눈 뜨면 마렵은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가 잘 된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 궁합은 이제 다 이해하셨죠? 탄수화물하고 야채, 단백질하고 야채 이런 식으로 섞고, 내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섞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단백질의 양을 일주일에 300g 이하로 줄이고 대신 꼭꼭 씹어 먹는다. 요 이해가 하시면 소화기관은 훨씬 더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난 먹으면서 계속 장을 케어할게. 그러기에는 우리 이미 장들이 노폐물이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전에 왓살하게 클린 하시는 게, 청소를 해주는 게 이 장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남아서 오늘은 이제 마스터 챌린지 기간이잖아요. 모처럼 우리가 왜 클린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곤하죠? 사람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좋다는 거 많은데. 예전에는 못 먹어서 피곤한데 이렇게 좋다는 거 많은데 피곤하잖아요. 두 번째, 왜 살이 찌는가? 세상에 다이어트 별의별 방법, 구석기 다이어트부터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을 하는데 왜 살이 찌는가? 그리고 좋다는 음식도 많고 과학기술 발달하는데 왜 아픈가? 요 항상 우리 몸은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예, 첫 번째 이게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옛날 황제 내경 그러면 그 전 세계 최초의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병이 생기는 원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그게 뭐냐면 심기혈병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기가 흔들린대요. 우리 기가 막힐 때 많지 않으세요? 안 겪어보셨어요? 네. 저는 결혼 이후로 한 20년 동안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가 막힐 때 많죠. 대사가 안 되는, 아니, 기가 문제가 생기면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더라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현대에서도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은 스트레스하고 생각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소화기관이 멈춰요. 근데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먹어버리잖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감당할 수 없는 남편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도리상 또 보는 눈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무려 하버드 의대에서 남편을 죽이는 합법적인 방법 10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잔소리해라. 거기다 술까지 주면 더 좋대요. 이해되셨어요? 남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와이프가 갑자기 고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 술까지 대접하면서 이랬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이게 혹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먹은데 이게 대사가 안 되니까 일단 독소가 생겼죠. 이게 각각의 단계에서 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병들기 시작하겠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고갈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 먹는
호르몬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호르몬의 원료를 먹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든 고기를 통해서 호르몬의 원료를 먹는데 이 한정된 원료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호르몬의 종류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료 한정된 원료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에 대응하는 코티솔 호르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른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다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다른 좋은 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코티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봤더니 스트레스는 어찌됐든 우리 몸에 전기 신호가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맨발로 흙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산책이나 조깅을 꼭 하라는 게 뭐냐면 저도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나 리셋, 클린 지금까지 쓰이잖아요. 클린 그 차트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쓰더라고요.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책지 10년 전에 쓴 책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걸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센트럴파크 산책하다가 만들어진 차트예요. 만드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전기신호를 복잡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흙을 밟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염입니다. 제가 그 첫째 주에도 얘기했듯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많이 만들어진다. 전기 신호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일정량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면 합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신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저염을 한번 해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는 대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 크게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걸 대사라 그래요. 두 번째는 대사가 뭐냐면 소화시킨 빨아들인 그 흡수된 영양소 가지고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죠. 머리카락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드는 과정을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세포가 빨리 개선이 되고 아픈 세포가 상처가 난 게 빨리 치유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상처가 잘 안 낫는 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사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탄단제는 많이 먹었는데 이걸 대사시킬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어도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도 대사를 거쳐야 되는데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만들어진 에너지들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독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소가 생겼고 여기서도 독소가 생겼죠. 또 한 가지는 혈액 상태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 스트레스 받고 대사가 안 된 산화물들이 어디에 쌓이냐면 혈액에 쌓여요. 그럼 혈액 상태가 나빠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또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드는데 병이 들었다는 건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하면 아플 일이 없어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 넘는데도 혈관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혈관 세포가 기능을 다하면 절대 이런 지방이 침착되지 않게끔 잘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과적으로 병들었다는 건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내가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 혈액에 문제가 있는지 세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곤한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다음에 혈액이 탁하니까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이 피곤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 상태가 나빠진 이유가 보니까 대사가 안 된 거예요. 또 대사가 안 된 이유가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대사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몸을 고치려면 하나만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클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아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운동해라. 스트레스는 먹어서 푸는 게 아니고 운동해서 푼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막 그렇다고 잘 뛴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가서 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뛰다 보면요, 저보다 앞서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놀라운 건 한 4km 지나면 이제 다 제 뒤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걷는 사람 중에는 약간 살찐 사람들이 꽤 있어요. 뛰는 사람 중에는 살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깅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하루에 조깅을 하면 이걸로 보니까 한 700에서 800칼로리를 소모하고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그럼 700에서 800칼로리 소모하니까 한두 끼는 뭐예요? 순삭되니까 살이 찔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적게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 아내도 있지만 제가 요즘 살찌려고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하루 평균 한 700에서 800 소모하고 쓰니까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쓰니까 사는 게 재밌고 살도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이기고 시작하는 방법을 저는 조깅을 좀 한번 해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요인이 뭐냐면 나트륨이 신경을 더 과민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저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혈관이 수축된다 그랬죠. 예, 예, 됐어요.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럼 혈관을 이완시켜줘야 되잖아요. 혈관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면 이완되겠죠. 혈관에 탄력을 주는 건 바로 AO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AO 속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 할 때 배웠죠. 우리 혈관을 늘려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오솔린.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손발이 차 그러면 혈액순환이 돼야 뭐가 해결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솔린에다가 뭐 타면 돼요? 트루퓨어.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좀 타가지고 그리고 나는 운동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걷다가 임팩트 플러스 타가지고 운동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이 고갈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르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들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호르몬도 그러니까 혈관도 수축이 되고 호르몬도 많이 만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죠. 그럼 많이 소모되는 게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몸에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쥐가 잘 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게 카탈 리스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든 게 뭐예요? OSP. 그래서 우리 열받을 때 뭐 먹는다? OSP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 만나러 갈 때 뭐 먹고 가야 돼요? OSP. 파트너 만날 때 뭐 먹고 가야 돼요? OSP. 그래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가방에는 항상 OSP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파트너 만날 때 한 까서 먹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 기가 이제 대사라 그랬죠. 대사가 잘 되려면 일단은 탄단지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카탈리스트가 있고 뉴트리 베루스가 있죠. 카탈리스트랑 뉴트리 베루스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종합 영양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트리 베루스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이 안에는 글리코 영양소도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고 항산화제도 들어있어요. AO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나는 하나만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먹으면 돼요? 뉴트리 베루스. 근데 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 그럼 뭐 드시면 돼요? 카탈리스트.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두 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뉴트리베루스는 나는 100% 천연 원료로 다 먹어야 돼요. 이러면 뉴트리베루스가 맞고요. 카탈리스트는 100% 천연은 아니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가 안 되는 또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가 안 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아시죠? 갑상선 호르몬이 적당량이 나와야지 에너지를 빨리 태워라. 차로 말하자면 엑셀레이터를 밟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 엑셀레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르몬이 나와야지 뭐도 잘 돼요? 대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기능을 살려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사가 잘 되려면 뭐가 만들어져?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플러스는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약처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몸에 원기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냥 체질적으로 대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체질적으로 대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근육. 이 근육을 위해서 우리 제품 중에서 근육 생성에 도움되는 게 오솔린, 그 다음에 뭐? 퓨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는 대사 이렇게 먹어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심장이 약하신 분들, 피가 잘 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임팩트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이 해주는 거. 혈액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클린. 아까 이때 스트레스 받고 대사가 안 돼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면 스트레스 받고 대사가 안 되는 독소들이 어디에 쌓여있다? 혈액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들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먹어서 생긴 건 안 먹어서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처음에 클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에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예,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혈액 깨끗이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이 해주는 게 요즘 여러분들 폴리코사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코사놀도 식물성 영양소 중에 한 식물 내재 영양소 중에 한 파이토 이제 케미칼이라고 하거든요. 파이토 케미칼 중에 하나예요. 파이토 케미칼이 이걸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폴리코사놀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토 케미칼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섞여 있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섞여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파이토 클렌즈 제품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본사랑 제가 얘기할 때인데 개발자랑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음료수로 만들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건 식약처 인증 마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음료수로 허가받기엔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이 안에 파이토 케미칼이 20종류의 야채가 과일이 든 거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의 파이토 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해 주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토 클렌저 제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도움되는 게 바로 AO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가 병든 이유는 일단 더듬이부터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지의 제왕에서 나오잖아요. 더듬이가 10만 개씩 있으니 건강하고 3, 4만 개로 떨어지면 이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엠브로토스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얼만큼 먹어야 돼요? 내 세포가 기능을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먹으면 돼요. 근데 그런 대로 기능하고 있으면 적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클린 프로그램은 3일 리셋 기간 중에 자, 심기혈병을 다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리셋 기간은 우리 컴퓨터 버벅대면 리셋 버튼 하나 누르면 싹 해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리셋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신경망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장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뇌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술 좀 마시고 이거를 토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 있죠. 안 겪어보셨어요? 그 정도는 겪어봐야 삶은 겪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 나왔으면 좋겠네, 그죠? 확 나왔을 때는 우리 몸의 신경의 50%가 장에 있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장이 중요하다. 더 놀라운 건 뇌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장은 따로 움직여요, 지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장에도 뇌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신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에서 신호를 보내. 야, 이건 내보내야 돼. 확 내보내요. 이거는 내보내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식거리는 상황은 뭐냐면 장에서 내보낼까 말까 헷갈리는 시점이에요. 헷갈리는 시점이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이럴 때 헷갈릴 시점이 있는데 리셋이 좋은 건 그 헷갈릴 거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안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탄수화물 안 쓰는 대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고 독소는 지방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독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은 끊임없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은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몸에서 뇌에서 이제 뚜렷한 거 단백질 안 먹으니까 우리 급할 때 정신 바짝 들잖아요. 뇌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근육은 어떻게 만들지? 면역세포는 어떻게 만들지? 적혈구는 우리 전체 세포의 80%라니까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만들지 보니까 얘가 보니까 병든 세포, 암세포,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청소가 되니까 이제 어디를 고쳐야 될지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리셋 기간은 몸이 좋아지는 단계에 좋아질 준비라는 거예요. 어디를 고칠지 준비하는 단계. 근데 어디를 고칠지 준비하는 단계가 나오면 괜찮지만 고칠지 모르고 고치면 안 고쳐지겠죠. 그래서 3일 리셋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만 하나 리셋하다 보면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 힘들 수 있고 위가 찢어지는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억지로 3일 다 해야 돼. 너무 고지식해. 지도 3일 다 못했으면서. 그잖아요. 리셋은 하루만 해도 효과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바로 쉐이크식 들어가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리셋은 하루만 해도 효과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안심하고 하루만 해지 그러지 말고 3일을 하려고 하되 고객이 너무 힘들면 하루만 했어요. 그리고 사업자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틀째 하다가 3일째가 제일 힘들잖아요. 보통 이틀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쉐이크식 들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시 하자. 얼마나 미련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틀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다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고지식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 그러면 나 보고 싶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주 집중 과정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심기혈병에 필요한 단계들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니까 이게 하나만 먹어서 해결되겠어요? 제가 말한 건 다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 문지표에 보면 심기혈병 나와 있잖아요. 기본 세팅된 제품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아요. 이게 돈을 아낄 필요 없어요. 이왕 하는 김에 이왕 93만 원 나가는 김에 그냥 걷다 몇만 원 더해서 확 좋아지는 게 낫지 않으세요? 명현반응 얘기 많이 하는데 명현반응 솔직히 말하면 엠브로토스 8통 들어가면 거의 이틀이면 사라져요. 그 아낄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엠브로토스 아껴서 클린한다, 확 먹으면서 클린한다? 확 먹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질이 다르다. 막 클린하면서 변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야 돼? 엠브로토스 8통 뚫어보세요. 1kg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유지보수 과정 중에 유지보수는 이 3주 만에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몸에 주기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토양 얘기했죠. 요즘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좋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약 재배 없이 제초제 없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처음에는 병충해도 들고 막 드는데 땅의 힘이 살아나면 병충해도 없습니다. 심지어 벌레도 안 꼬여요. 생태계가 조성된 그게 7년이 걸린대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사실은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토양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7년을 이렇게 클린해. 그렇진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 물이 좋아지면 지구가 땅이 빨리 살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물에 해당된 혈액이죠. 혈액이 한번 바뀌는데 120일 걸립니다. 그래서 120일은 해야 완전한 어느 정도 치유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린하고 좋아져서 바로 옛날 식사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3개월 동안은 유지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유지관리 하시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또 까딱 없는 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클린을 할 때도 내 몸에 각각에 필요한 거 이왕이면 더 추가해서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아까 병원 검사로도 안 나오는 게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양자로. 소장은 검사가 안 되는데 양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자 한번 재보세요. 재보고 내 몸의 측정 상태를 보시고 지방간이 조금 있거나 혈액의 점도가 조금이나 올라가 있거나 혈관이 조금이나 막혔거나 이러면 내가 그냥 소화 효소가 좀 부족하거나 그럼 무조건 클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이 그만두면 언젠가는 병이 생길 거는 이해하시죠? 언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생겨서 아플 거 지금 미리 해보자.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삶을 업그레이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보니까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바꿀 수도 없고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 스폰서 뭐 바꾸면 스폰서 바꿀 수 없고 파트너 바꿀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트너가 어떻든 스폰서가 어떻든 아이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사람이 의욕이 생기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의욕이 생기면요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했어요. 우리 사업은 파트너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내 몸도 내가 의욕이 생기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줄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파트너 징징대면 컨디션 나쁠 때 징징대면 어때요? 너만 당했어? 내가 겪은 거 얘기해 줘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 어때요? 그래 힘들겠다.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아니면 나랑 같이 손잡고 뛸까?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의욕이 중요한데 의욕은 아까 내 몸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쪘다는 것도 그래요. 삶을 바꾸고 싶으면 살이 쪄 있으면 가만 보시면 내가 우리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하는데 직급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살 한 번 뺐더니 어때? 사업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독한 모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봤는데 거기 뭐 클린 하시면 11kg, 12kg 빼니까 사업할 생각이 안 났는데 주변에 자꾸 물어보니까 저절로 이분들이 SED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쇠 빠지게 여러분들 공부해서 SED 되는 게 좋아요? 내 몸 하나 바꿔서 그냥 하겠다는 사람 많은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 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몸 하나 바꾸자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건 또 관계건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내 몸을 바꾸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파트너를 위해서 막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왜 그래요? 인상은 왜 그래요?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막 여행 가서 하면 어때요? 축하 자리에서 하면 어때요?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이어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면 좋아요? 마스터 챌린지 할 때. 이번에 특히 면역 젤리 나오잖아요. 이건 앞으로 본사에서 생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할지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우리 클린 할 때 변비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알로에가 어디에 제일 좋아요? 변비의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변비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알로에가 장 청소해 줄 수 있고 알로에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가 어디냐? 피부예요. 가뜩이나 엠브로토스 먹고 살 빼고 피부 좋아지는데 알로에 먹고 피부까지 더 좋아지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항상 다이어트 할 때 뭐 씹었으면 좋겠는데 누룽지를 씹자니 칼로리, 깡냉이를 먹자니 칼로리 다 그렇잖아요. 이 면역 젤리는 어때요? 젤리라 그랬죠. 씹는 재미인데 칼로리도 적고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줄 때 하자는 거죠. 더군다나 가격이 올라서 챌린지 가격이 올랐는데 이왕 할 거 유지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2주 프로그램은 마스터 패키지 가격이 올랐으면 2주 프로그램도 가격이 2배로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159만 원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본사에서도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면 우리가 진짜 159만 원짜리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도 올려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본사의 손해를 보고 159만 원에 맞춰놓은 게 뭐냐면 네트워크 법상 단일 제품으로 160만 원짜리 못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59만 원짜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9만 원짜리도 좋지만 뭘 해야 돼요? 이게 돈이 얼마나 혜택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걸 제가 예전에는 그거 강조 안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술도 나 혼자 끊으려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근데 나 술 끊었다고 공표하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어때요? 안 되잖아요. 또 항상 보면 우리는 묻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남들 힘들 때 가겠대요. 제가 어제 파트너가 자기 5월 달에 PD 계획했다 그래서 뭐라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 때 가야 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 다 잘 때 묻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보면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내가 뭔가라도 해줄 수 있어요. 먹을까 하다가도 응원해 줘. 야, 하루만 더 참자. 이럴 때 더 잘 되거든. 근데 우리 마스터 챌린지 할 때는 그룹에서 코치진이 동영에서 카톡으로 계속 응원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계속 얘기해 주고 보기만 하면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때는 다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격 대비, 그다음에 효과 대비, 그다음에 날 따뜻해질 때는 뭐가 잘 되는 시기라고요? 해독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혈관이 1년 중에 가장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노폐물이 가장 빠져나기 좋은 시기고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 건 몸을 고치기도 좋은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여름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스노클링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발 해수욕장 가는데 김매로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넓적한 거 입고 막 뒤집어 씌지 말고 좀 비키니 좀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 도끼 있게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했지만 정말 중요한 영양소 우리가 카탈리스트를 먹는데 칼슘이 왜 중요한지, 철분이 왜 중요한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양소 이야기를 다음 주는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